네, 안녕하세요. 과천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과천외고 수학 내신 분석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외고 수학 내신을 한 번에 봐보면 고1 등급 1등급 컷은 70점 중후반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 고2 등급 컷도 80점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제는 자이스토리 중심이고 문제가 많이 변형돼요. 점점 가면 갈수록 변형을 많이 시키면서 이제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풀이가 새로웠다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왜 웬계율이 높아도 체감 난이도가 생기고 고1, 고2에서 어떤 식의 문제가 등급을 가르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좋은 성적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1 시험 특징입니다. 고1은 방정식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보다 중요하죠. 나머지는 고루고루 불패했습니다.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지만 이제 아이들의 평으로는 좀 어려웠다.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실제로 제가 풀어본 바로는 핵심 문제를 풀기만 하면은 이 부분은 어렵겠다, 이 부분은 좀 모자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나름 익숙한 문제인데 실제로 문제를 들여다보면 다른 조건이 좀 필요하고 이러한 조건들을 어떻게 잘 찾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고요. 그리고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집중력 그리고 새로운 형태에 대해서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간 관리가 좀 중요한 시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계율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8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 일단은 아이들이 처음 보면서 익숙한 유형일 거예요. 왜냐면 핵심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제 기존 풀이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기존 풀이 핵심 문제만으로서는 아이들이 시험 대비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항상 조건 방향을 변화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풀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뭐가 추가되면 어떻게 풀 거야에 대해서 조건 변화된 문제를 많이 주고요. 그리고 풀이 수정도 1대1로 관리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면 유리한지에 대해서 많이 피드백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간 소모도 이제 중간에 이제 시험 대비 때는 많이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래서 학생이 가져야 될 거는 뭐냐면 조건이 바뀌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 22번 문제였습니다. 자이스토리에 나온 거는 둥근 의자 3개, 사각 의자 3개. 실제 문제는 둥근 의자 4개, 사각 의자 3개. 그냥 조건만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준 거는 4개, 4개로 주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건이 확장된 거를 줬는데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는 나는 분명히 3개, 3개만 풀었는데 4개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당황스러워할 법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준비할 때부터 약간 숫자가 바뀌어도 조건이 확장되어도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훈련을 시키는 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항등식인데요. 이걸 풀 때 항상 말하는 건 항등식은 자이스토리에 그대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항등식은 문제를 외우는 것보다 딱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거든요. 저도 이제 애들한테 항상 집중돼서 말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와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끝까지 읽는 습관도 중요하고 표현이 달라져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문제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제 부등식 풀이 변형인데 사실상 자이스토리 문제는 엄청 짧았어요. 이제 제가 준 거는 살짝 길었지만 실제 문제는 많이 길었고 뒤에 개수까지 나와서 사실상 조건이 확장 되는데 실제로 풀 때는 조금 어려웠었고 단순 수치 변형의 풀이를 한 번 더 확장한 상태여서 아이들은 이제 이걸 볼 때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풀이 과정을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태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고2입니다. 고2는 점점 더 정직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고2부터는 실제로 수능 내신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핵심 문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정말 숫자만 바꾸고 변형만 살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등급은 80점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고요. 물론 비연계율 문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라고 23번인데 아이들이 이제 한 달 전에 본 6월 모의고사 30번을 변형을 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제 거의 다 이거는 등급 판별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틀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이스토리로 이제 기본 점수를 확보하고 이제 마지막에 조금 변형된 문제에서 점수를 올리는 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적중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실 고2 같은 경우는 너무 쉽거든요. 왜냐면 문제 자체를 너무 큰 틀을 바꾸진 않아요. 고1처럼. 그래서 숫자만 살짝 바꾸고 조건만 살짝 바꾸기 때문에 실제로 나왔던 거랑 자이스토리 문제도 그렇게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항상 자이스토리 문제만 풀다가 다른 걸 나오면 당황하거든요.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준 편이었고 핵심 아이디어를 이제 선행하면 좋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22번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학적 기납법인데요. 이것도 역시 숫자만 바꿔서 제가 나눠줬고 실제 학교에서도 숫자만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숫자만 바뀌어도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당황하기 때문에 미리 풀어보면은
아, 얘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 아, 얘는 이런 식으로 대비를 했었지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변형을 해서 문제를 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귀납법인데요. 자이스토리에서는 3X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준 건 5X인데 실제 시험도 5X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문제 변형된 걸 많이 풀면 이제 얻어 걸릴 수도 있고, 실제로 이걸 전날에 줬거든요. 이제 전날에 푼 애들은 이거였지 하면서 바로 찍을 수도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은 핵심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변형을 풀고 싶어도 핵심을 풀고 핵심을 완벽하게 정독해야지 변형을 푼다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핵심이 난 좀 괜찮다 하면은 변형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제 습관을 조금 기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 전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23문제를 제가 비슷하게 동형 모의고사를 주기 때문에 테스트에서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가 부족하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가 괜찮구나를 인식할 수 있게 항상 수업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고는 항상 뭐 스토반으로 열어 있긴 하는데 관리형을 새롭게 했고요. 이제 뭐 자료반입니다. 자료반은 일단 저희가 영상을 보내면 아이들이 영상이 읽는지 안 읽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영상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비대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질문을 하고 싶다, 뭐 실제로 와도 되고 채널톡이나 카카오톡으로 해서 질문을 해주면 됩니다. 뭐 아무쪼록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이제 곧 개학이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받기를 바랍니다.